안녕하세요. 디자인 연지쌤입니다. 저희 웹디자인 기능사 공개 문제풀이 D-1 조이 컨트리 클럽 나머지 C부터 마지막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 저번 시간에 슬라이드까지 작업이 완성된 상태고요. 이제 배너 영역 진행해 볼게요. 자, 배너 위에 주석 달아주시고 저희가 점 배너 아래 어떤 식으로 HTML을 구성했냐면 일단 A가 들어있고요. 점 배너 아래 A 아래 점 썸네일 썸 있었고 점 썸 말고 점 텍스트 말고 점 에로우까지 있었죠. 자, 썸이랑 텍스트랑 에로우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배너는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이런 텍스트나 에로우 같은 경우 아래에 이름이 겹칠 것 같다 하면 부모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지금은 적어놓은 상태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썸네일 밑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img가 있고요. 텍스트 밑에는 h3가 있고 h3 말고 p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우 밑에는 img가 있죠. 자, 배너는 총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할 것은 배너 A 썸네일 텍스트 에로우 배너 A 안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박스를 가로 정렬하는 것. 자, 배너 A의 바로 밑에 있는 div 박스를 가로 정렬하는 것. 플롯 레프트. 자, 가로 정렬하면서 플롯 레프트를 쓴 자식의 부모의 높이는 초기화가 될 테니 다시 가로 세로 값을 정해주도록 할게요. 가로는 부모의 100%만큼 올 거고 높이는 200픽셀만큼 올 겁니다. 자, 다음 썸네일은 저희가 100백의 이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높이가 200인 배너 박스 안에 100인 이미지가 가운데 오려면 위로 50, 아래로 50 들어오면 좋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왼쪽에도 공간을 벌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방에다가 마진 50픽셀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러면 썸네일에 대해서는 다 작업이 됐고 텍스트 마찬가지. 텍스트 들어오는 박스도 이미지랑 글이 시작하는 지점을 맞추려면 위로 얼마? 위로 50픽셀만큼만 벌리면 되겠습니다. 그걸 H3한테 줘도 되고 텍스트한테 주셔도 돼요. 마진 탑을 50픽셀.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을 에로우한테는 위에서 줬던 플롯 레프트가 아니라 얘는 오른쪽 끝에 붙을 수 있도록 플롯 라이트를 한번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오른쪽 끝에 가서 붙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0에 100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50씩의 마진을 주면 레이아웃이 딱 예쁘게 떨어질 것 같네요. 자, 검사 한번 해보면 A라는 이 배너 영역 안에 사방에 50이라는 마진을 두고 컨텐츠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한테 조금 구분감을 주기 위해서 배너나 아니면 A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은은하게 회색으로 깔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또 배너 영역이 끝이 나고 다음 탭 메뉴 선택자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탭 메뉴는 안에 두 갈래로 나눠졌었죠. 노티스, 공지사항, 그리고 점 갤러리. 점 노티스 안에는 P가 있었고 UL이 있었는데 그 P와 UL은
점 탭에서 떨어지는 공통된 구조로 동일한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제가 구조를 일부러 맞췄었습니다. 자, 점 탭에서 떨어지는 P. 점 탭에서 떨어지는 P는 요렇게 P는 가로가 한 100 정도, 세로가 한 30 정도, 백그라운드 컬러 주조색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글씨색은 흰색으로 잡고 글씨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한 다음 100에 30 박스에 글씨가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 픽셀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공지사항이 P로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작업한 거 보시면 자, 이렇게 갤러리는 박스의 가운데 글씨가 오게 됐는데 공지사항은 살짝 아래로 밀려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썸네일 같은 경우 지금 높이가 제가 생각했을 땐 100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00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 밑으로 자동으로 여백이 한 4픽셀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브라우저의 기본 세팅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가서 썸네일의 높이를 하이트 값을 100으로 딱 지정을 해주시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죠. 자, 그리고 다시 탭으로 돌아올게요. 탭에 있는 P에 대한 스타일 어느 정도 다 준 것 같고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UL. 자, UL의 경우 가로를 100 정도로 주면 얘가 안 맞으니까 탭에 내부 여백을 줘서요. 패딩 20 정도씩 줘서 이 탭이라는 박스 안에 20, 20의 내부 여백을 주고 컨텐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근데 패딩을 줄 때 조심할 점은 이 박스가 패딩 값을 받게 되면 내부 여백 값을 받게 되면 그만큼 더 커져요. 저희가 준 컨텐츠의 가로값 100%는 순수하게 컨텐츠의 가로값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패딩을 이렇게 20, 20씩 줘버리면 이 점 탭의 토탈 가로값은 100% 더하기 20픽셀 더하기 20픽셀인 100% 더하기 40픽셀이 가로값이 됩니다.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여기 점 탭 아래 박스 사이징. 자, 박스의 사이즈를 재는 기준을요. 디폴트 값인 컨텐츠 박스가 아니라 내가 준 100%는 컨텐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테두리부터 테두리까지를 100%로 계산할게요. 라는 보더 박스 설정을 추가하시면 자, 점 탭을 검사하실 때 가로가 정확하게 100%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넘치지 않고 100%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됐으면 그 안에 들어오는 UL 박스는 가로를 100%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테두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보더 탑 2픽셀 솔리드 샵 주조색 쓴 다음 UL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은은하게 깔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UL의 높이를
높이가 200인 점탭 아래에 20, 20씩 내부 여백을 이미 준 상태고 버튼으로 30을 쓴 상태입니다. 그러면 UL의 높이는 50, 70, 130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겠네요. 여기 250이죠? 자, 높이가 250인 아이한테서 위로 20픽셀 뺐고 아래로 20픽셀 뺐어요. 그리고 버튼의 높이가 30픽셀입니다. 그러면 180 정도를 쓸 수 있군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썼던 값인 150을 그대로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면 지금 UL박스 기준으로 공지사항 제목이라는 글씨가 너무 급격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도 패딩을 주겠습니다. 10 정도씩. 자, 패딩을 주면서 박스의 가로, 세로 값이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체크. 그 다음부터는 노티스와 갤러리 각자의 스타일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노티스 같은 경우 P나 UL은 위에서 작업을 했고 UL 속에 있는 LI부터 개별 스타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A 속에 스판도 있죠. 자, A 텍스트에 들어오는 글씨 크기를, 폰트 사이즈를 기본 16에서 한 단계 작은 14로 줄여보고 자, 위아래로 내부 여백 패딩을 줘보도록 할게요. 한 5픽셀, 좌우로는 0. 자, 그 다음에 날짜에 해당하는 스판은 오른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플롯, 라이트. 그럼 날짜는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날짜가 오른쪽 끝이 아니라 살짝 떨어져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까지 구현을 하자면 플롯 라이트로 오른쪽에 붙긴 하는데 빠진 라이트 값을 줘서 조금 공간을 벌리겠다. 한 30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공지사항 제목 아래 항상 밑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A나 LI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보더 바텀을 1픽셀 솔리드 연한 회색 값으로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공지사항에 대한 스타일이었고요. 다음은 갤러리에 대한 스타일 잡아볼 건데 자, 갤러리 안에는 어떤 아이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P와 UL이 있었죠. 근데 P와 UL 모두 위에서 이미 스타일을 잡았으니 UL 안에 있는 LI에서부터 LI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이미지. 자,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가로로 나열되는 것이 좋아 보여요. 해서 이미지에 A가 아니라 LI를 플롯 레프트로 가로 정렬시키고 제가 공지사항의 이미지를 200에 200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잘못 계산했네요. 저희 UL의 높이가 지금 150이죠. 그럼 150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갤러리 이미지를 100 정도로 잡았으면 충분했겠어요. 자, 이미지를 잠깐 수정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갤러리 이미지를 컨트롤 알트 I를 눌러서 100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덮어 씌우기 갤러리 1, 갤러리 2, 갤러리 3. 네, 이미지 크기 줄이고 가로 정렬된 거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오른팔 벌려 마진 라이트. 한 넉넉하게 20 정도씩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됐으면 이 탭 메뉴를
배치하기 위해서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좌우로, 그리고 그 아래 떨어지는 UL은 한 군데에 겹쳐 놓을 겁니다. 자, UL은 똑 떼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똑 떼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좌표를 줄 거예요. 자, 왼쪽으로 레프트 0 해서 딱 한 군데로 겹쳤으면 좋겠고, 탑으로 0 해서 딱 한 군데로 겹쳤으면 좋겠는데, 탑 0, 레프트 0을 하니 모니터 기준으로 좌표가 잡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니터 기준이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탭 UL의 부모를 하나 찾아서 포지션 렐러티브 줍니다. 자, 주고 위에서부터 얼마 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UL 위에서부터 얼마? 내부 여백 패딩 더하기 패딩 20픽셀 더하기 버튼 높이 30픽셀 50픽셀. 자, 그 다음 왼쪽으로부터는 패딩 20픽셀만큼만 더 추가로 들어오게끔 겹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나니 지금 UL이 탭 안에 있는 UL이 포지션을 받고 똑 떨어져서 누구 밑에 종속이 되어 있냐면 탭 밑에 종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UL의 가로 100%가 기존에 패딩 값 받고 들어오는 위드 100%에서 패딩 20씩 빠진 가격이 아니라 부모의 100%만큼 가로값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UL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UL의 가로값이. 이 UL의 가로값을 부모 기준이니까 한 80 정도로 줄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00%에서 40을 뺀이라는 칼큘레이터를 써주셔도 됩니다. 100%에서 40픽셀만큼 뺄게요 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 탭 메뉴 아래로부터 떨어지는 div, notice와 갤러리는 플롯 레프트를 받아서 좌우 정렬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레이아웃이 잡혀져 있는데 스타일만 조금 바꿀 겁니다. 자, 공지사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해서 스타일을 좀 달리 줄 거고, 선택받지 못한 아이는 약간 후퇴된 느낌의 스타일을 줘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탭 안에 있는 핀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초록색이 아닌 회색으로 작업하도록 할 거고, 좀만 더 연하게.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P, 즉 선택되어 있는 박스 밑에 있는 P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조색으로 받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HTML로 넘어가서 홈페이지가 처음에 열리면 보통은 공지사항이 선택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노티스에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CSS로 돌아오셔서 .active라는 선택되어 있는 박스 속에 있는 UL은 누구보다도 앞에 튀어나올 수 있도록 Z인덱스 1까지 추가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지사항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갤러리는 마치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 스타일이 잡혀져요. 자, 이렇게까지 세팅해 놓고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탭 메뉴예요. 탭 메뉴의 흐름은 탭 아래에 있는 P를 클릭했을 때 내가 선택한 그 P의 부모한테 액티브를 추가하고 그 외에 부모의 형제들한테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한다
라는 흐름의 스크립트를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자, 선택자 속에 점 탭 안에 있는 P를 클릭하면 일어날 거다. 펑션 괄호 대괄호 엔터 세미콜론. 자, 뭐가 일어날 거냐면 네가 선택한 그 P, this의 부모를 찾아서 parent, 부모를 찾아서 뭘 할 거다? 클래스를 추가할 거다. 어떤 이름에? active라는 이름에. 그리고 그 부모의 형제들 siblings은 점이 빠졌네요. 그 부모의 형제들은 더 이상 active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게 remove 클래스를 제거할 거다. active return false까지 적어주고 마무리. 자, 확인해보면 갤러리를 선택하면 갤러리가 액티브, 선택받은 것 같은 주조색 배경색을 받고 갤러리의 UL이 z인덱스 1을 받습니다.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다시 공지사항이 눌린 것 같은 버튼 스타일과 공지사항의 UL이 z인덱스 1로 올라오죠. 자, 왔다 갔다 작업이 되면 되는데 다만 하나가 좀 걸리네요. 공지사항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우스 커서가 아니어서 CSS에서 점 탭을 P한테 커서 포인터 하나만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됐으면 탭 메뉴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푸터 영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으로 내려가기 전에 링크를 까먹을 뻔했네요. 링크. 자, 링크 오른쪽 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링크에 대한 레이아웃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여기서부터는 링크. 자, 링크 안에 어떤 스타일로 HTML을 작성했냐면 UL, 링크 안에 UL 안에 LI, LI 안에 A 안에 이미지와 P가 있군요. A 안에 이미지와 P. 자, 우선 각각의 LI는 크기가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A 또한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이 될 거예요. LI한테 주지 말고 A한테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요소는 가운데에 들어올 겁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컨텐츠의 색은 흰색이었으면 좋겠네요. 컬러. 근데 저희가 글씨를 P로 감쌌죠? 이 컬러는 P한테 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미지한테 마진 탑 값을 좀 줘서 공간을 좀 벌릴까요? 한 10 정도만 주고 와이어 프레임 잠깐 확인해 보면 사이에 점선의 선이 있어야 되는군요. 자, LI한테 보더 바텀을 하나 추가할 텐데 1픽셀이고 솔리드 실선이 아니라 다만 점선으로 도트 색깔은 흰색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LI의 last child. 맨 아래에 있는 LI의 보더는 없을 겁니다. 보더. last child의 보더.
0으로 마지막에 테두리는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박스를 만들어 봤고요. 링크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혹시나 호버 애니메이션까지 만들고 싶다면 li 선택자를 갖고 오셔서 li 말고 a 선택자를 갖고 오셔서 호버 한 다음 오페시티 정도 주면 되겠네요. 오페시티 0.7.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글씨와 아이콘 이미지가 살짝 연해지도록 이 정도 작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이고 이렇게 C 영역까지 다 끝이고 이제 푸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푸터. 자, 푸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푸터 로고 언더바 F 그리고 카피 그리고 SNS가 있었습니다. 점 로고 언더바 F 점 카피 점 SNS. 자, 로고 언더바 F 밑에는 A가 있었고 그 밑에 IMG가 있었고요. 카피 안에는 글씨만 있었으니까 패스. SNS 아래는 UL이 있었고 그 UL 아래 LI 있었고 안에 A 있었어요. 자, 큼지막한 아이들부터 로고 언더바 F는 우리가 가로를 얼마로 하기로 했냐면 200이겠네요. 자, 로고 언더바 F 가로 200, 세로 100. 그 다음에 푸터에 있는 div 3개가 가로 정렬이 되어야 하니까 플롯 레프트를 주면 되겠어요. 플롯 레프트. 자, 그 다음 카피는 잠깐 넘기고요. SNS의 가로값은 200 정도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높이 100, 플롯 레프트. 자, 여기서 카피는 가로값이 칼큘레이터로 들어갈 텐데 100%에서 왼쪽 오른쪽 200씩 빠지니까 400픽셀을 뺀 가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높이는 100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롯 레프트를 받습니다. 자, 로고 언더바 F부터 로고 언더바 F의 세로를 100이 아닌 40으로 수정하고 위아래로 마진 값을 30픽셀씩 주면 푸터 이미지가 가운데 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카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글씨 색깔이 흰색이면 좋겠고 그 흰색 글씨가 가운데 와야 되던가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가운데 오는 건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열이 진행이 되는데 좀 여백을 두고 들어오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카피 안에 패딩을 만듭니다. 내부 여백을 만들어요. 한 10 정도씩 좀 와이드하게 줄까요? 20 주면서 이 카피의 가로 세로 값이 커지기 때문에 박스 사이징까지 같이 처리해 줍니다. 자, 됐으면 다음 SNS로 넘어갑니다. 자, SNS 안에 있는 li들은 가로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li한테 플롯 레프트 주고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마진 라이트로 오른팔 벌려 한 10 정도씩 그리고 위로도 공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진 탑을 한 40 정도 잠시만요. 30에 30, 40 정도? 한 10 정도로 바꿉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li도 호버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면 호버했을 때 오페시티 정도 수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든 월앱 안에 있는 내용들은 끝이 났고 아직 덜 한 게 있어요. 저희 팝업을 아직 덜 했죠.
팝업 한번 만들어 볼 건데 HTML로 돌아가셔서 body랑 div 사이 월의 바깥 영역에 div를 하나 만들어서 이 친구의 이름은 클래스 팝이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만들 팝업은 레이어 팝업이네요. 배경색이 없이 바로 점팝이 가로 세로 받으면서 배경이 흰색이 되는 박스가 되면 되겠어요. 자, 점팝 아래는 팝업이 어떻게 생겼었지? 제목, 내용, 닫기. 자, div 3개. 첫 번째 div는 클래스 타이틀, 두 번째 div는 클래스 텍스트, 마지막 div는 클래스 btn으로 첫 번째 타이틀은 팝업 제목, 텍스트 안에는 내용, btn 안에는 닫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HTML은 이게 끝이고 CSS로 넘어와서 팝업에 대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점팝이라는 친구 있었고 점팝 밑에 점 타이틀이라는 친구 있었고 점 텍스트라는 친구 있었고 점 btn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점팝은 가로가 한 400 정도, 세로가 한 300 정도 배경색 흰색으로 작업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월액과 겹쳐서 오게 하기 위해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정확히 화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탑에서 50%, 레프트에서 50%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50% 준다고 정확히 가운데에 오는 게 아니죠. 마진 탑 값을 음수로 높이에 2분의 1만큼 올려주고 마진 레프트 값을 가로에 2분의 1만큼 음수 값으로 땡겨줘서 정확하게 가운데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 팝업이 지금 너무 박스로부터 컨텐츠에 시작하는 지점이 급격해서 내부 여백을 주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안에 내부 여백 패딩 20 정도씩 주면 박스의 크기가 커지죠. 커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제목은요. 글씨 크기가 커야 해요. 폰트 사이즈 18 두꺼워야 하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 밑에 있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진 바텀 10 자, 내용은 넘어가고 버튼 작업해보면 가로는 한 100 정도, 세로는 한 30 정도로 백그라운드 컬러 주조색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글씨는 흰색으로 처리하고 버튼의 글씨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 픽셀 주면서 버튼 같아 보이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버튼을 팝업의 오른쪽 아래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똑 떼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좌표로 넣을 수 있게끔 포지션 앱솔루트 오른쪽에서부터 20픽셀 떨어진 곳과 아래서부터 20픽셀 떨어진 곳에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팝업 스타일을 잡아놨으면 일단 보이지 않게 점팝한테에 디스플레이 논을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점팝이라는 친구가 이름이 액티브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된다면 점팝 아래에 있는 액티브가 아니에요. 점팝이면서 동시에 액티브인 친구 한테는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CSS를 설정해 놓습니다. 지금 바로 작동하는 CSS가 아니고 만약에 점팝이 액티브라는 클래스까지 받게 된다면 작동하는 CSS예요. 여기까지 설정해 놓은 다음에 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팝이에요. 자, 누구를 클릭하면 공지사항에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점팝한테에 액티브라는 이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자
점 노티스 안에 있는 li 중 첫 번째 li한테 li를 클릭하면 펑션 클릭하면 뭐가 일어날 거냐면 선택자 점 팝한테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add 클래스 액티브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하고 한번 확인.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를 클릭해서 팝업이 뜨는지. 자, 뜨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대로 스크립트를 복붙해서 이번엔 닫아야겠죠. 닫을 땐 뭘 눌러야 하냐면 닫기 버튼 btn을 눌러서 점 팝한테 추가했던 클래스를 제거합니다. remove 클래스. 하고 확인하면 공지사항 제목을 눌렀을 때 팝업이 뜨고 닫기를 눌렀을 때 팝업이 닫히고 이렇게 작업이 되면 끝이에요. 다만 닫기 버튼에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가 살짝 불편하네요. CSS로 돌아와서 점팝의 btn한테 커서만 포인터로 스타일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공개 문제 D-1형 한번 작업해 봤고요. 검수 한 번씩 할게요. 항상 공개 문제 풀고 나서 검수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탭을 눌러서 메뉴라던가 로고 영역에 박스가 생겨지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F11을 눌러서 콘솔에 스크립트 오류가 뜨지 않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창에서 HTML 발리데이터 그리고 CSS 발리데이터를 검색해서 각각의 페이지에 HTML 발리데이터에는 저희가 만든 바탕화면, 비번호, 인덱스 HTML을 열어서 오류가 있진 않은지 체크. 초록색으로 뜨면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CSS 발리데이터에는 스타일 CSS를 열어서 체크. 초록색이 뜨면 정상이고요. 혹시 오류가 있다면 몇 번째 줄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1형 마무리 지어봤고요. 용량 마지막에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우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 10MB 미만인지 5MB 미만인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공개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2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